전례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압사 사고는 헬로윈 데이를 앞둔 주말 저녁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길로 몰리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분장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몰린 곳으로 갔죠. 좀 처참했어요. 심폐소생술을 막 강하게 하고 했는데 지인분들도 하고 막 악을 쓰면서 살리려고 막 얼굴을 막 귀에다 갖다 대고 막 팔다리 막 주물르고 막 이렇게. 대통령 사과하고 우리 면담적으로 안 받는 거야. 영상경에서 경비과장이 다시 한번 경고 및 안내 방송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마가 대신 싸워주러 나간다는 마음으로 가요. 한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이 좋은 날씨에 꽃을 보고 오면 즐겁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게 참 안타깝고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다리를 안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숨을 쉬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끼워서 그거조차 안 되더라고요. 혹여나 누나가 있을까 봐 볼 수가 없는데 그 의식이 없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서 누나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다시 용산으로 향할 때 전화를 받았어요. 주진우 라이브 특집 9번째 봄, 첫 번째 봄. 세월의 바다를 건너 이태원 골목을 넘어. 내일 모레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9년 전 그날의 봄 기억납니다. 그 봄을 지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6개월의 시간에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참사 이후에 9번째 봄 그리고 첫 번째 봄. 우리는 이 사고를 어떻게 기억하고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을 모시고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KBS 스튜디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인 건 처음인데요. 먼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어머니부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6반 이영만 학생 이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만이 어머니 이미경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현진이 엄마 이옥수입니다. 현진 어머니 이옥수 씨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입니다.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운영하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김은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아동 청소년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생존 학생 그리고 지금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는 장혜진입니다. 네, 장혜진 씨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자원봉사하다가 이태원 참사 추모 헌정 앨범을 만들게 된 가수 리아입니다. 네, 가수 리아 씨도 오셨습니다. 장혜진 씨 올해 몇 살이에요? 지금 27입니다. 27이야? 네. 27 됐어요? 네. 아, 네. 9년 지나서. 네, 맞아요. 그렇죠. 4월 올 때마다 4월이구나 막 그런데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예진 씨는 4월 오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도 어쨌든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어쨌든 너무나 안 좋았던 여러 일들이 있었던 날이라 저도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영만 어머니 이미경 씨는 영화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는 장기자랑. 저는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 네. 이번에 장기자랑이라는 영화 그 동명의 영화 장기자랑에 영화 배우로 데뷔하게 된 또 영만이 엄마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네. 주연 배우 오셨다 가셨는데 저도 주연입니다. 알겠어요. 주연 배우 또 여기도 오셨어요. 장기자랑 또 배우님 오셨구나. 예진 씨도 나와요? 저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관객으로만 나와서. 네네. 관객석에 계시더만. 맞아요. 아빠랑 함께. 아빠랑 같이 나왔어요. 아, 신스릴러라고. 네. 자, 박준민 변호사는 거기서 뭐 어떤 역할 하고 저 있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번에는 네, 뒤에서 해야지. 예진 씨는 지금 병원에서 일합니까? 네,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응급실에서? 네. 어떤 일이요?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고 네. 그 응급 상황에서 응급 환자한테 처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일 하시네요. 멋지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왜 예진 씨 원래 난 뭐 이런 일을 하겠어. 병원에서 일하겠어. 응급 치료하겠어. 이런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저도 유아교육과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세월호 참사 이후로부터는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훌륭하시네요. 그렇구나. 영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민 알아서 좀 해주세요.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네. 국회에서도 한번 모시고 했는데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짜 본 사람은 이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네 엄마들의 그 캐릭터가 저희가 이제 세월호 참사 가족들 이렇게 유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슬픔과 아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장착을 마음에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슬프지 않습니다. 정말. 네. 네. 알겠어요. 주연 배우 믿어볼게요. 슬프지 않은데 지난번 국회 상영회에서 대다수가 다 울어요. 아니 교복이 슬프진 않은데 아니, 엄마들이 교복 입고 있으면 네. 슬프잖아요. 그거. 저희 처음에 연극할 때도 감독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게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무거웠다는 게 힘들었대요. 나 힘들어. 벌써. 그래서 막 주변의 사람들이 네. 어쩜 그렇게 감독이 잔인할 수 있냐, 엄마들한테 어떻게 교복을 입힐 수 있냐라고 해서 그걸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네, 슬프지 않고. 네, 믿어볼게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영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아 씨는요 어떻게 지내세요? 리아님께서 물어봅니다. 공연하십니까? 어떻게 물어요? 저희 청취자가 물어봅니다. 네, 저는 요새는 공연보다는 이런 일들에 관심 가지고 뭐 동물 보호 쪽,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 그런 거 사회 운동 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노래도 만드셨어요? 아니요, 세월호는 제가 노래를 만들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는 제가 사실은 그날 이태원에 갈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때는 제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태원에 이번에 제가 그날 갔었으면은 저도 같은 일을 당했을 거다 생각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요? 자원봉사부터 하기 시작했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가수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좀 돌려주고 싶다 이런 그래요? 생각도 합니다. 눈물을 많이 보여줬죠. 눈물을 많이 들려주시고. 네. 자, 현진 어머니 이옥수 씨 이태원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요 6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진실버스 타고 전국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가슴 아파요. 네, 저는 사실 그 진실버스를 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 힘들죠. 열흘이나 그 전국 순회를 13개 도시를 순회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 하루 진짜 지방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열흘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5만이 되면 특별법을 제정해도 뭐 이제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진실버스 순회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대구역이 보수 텃밭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5만을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유가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여기 대구 텃밭에서 5만 원을 달성하냐 이러면서 막 굉장히 기뻐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전에 들은 얘기예요. 저는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죠 유가족한테. 아니요. 그래도 유가족들은 슬퍼하고 애도하기만 해도 힘든데 네. 진실을 알려달라, 밝혀달라, 특별법 제정해달라 이렇게 거리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게 국가가 뭐 하는 건가, 사회가 뭐 하는 건가 항상 죄스럽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이 거리에서 유가족들하고 함께 있으셨어요. 진실버스 해단식에도 보이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런 참사 때마다 같이 있어요. 우리 박주민.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 많이 하고 저도 뭐 더 많이 한다고 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단식 때는 다 같이 갔었어요. 저희가 그 티를 맞춰 입고 다 갔었고 그때 이제 특별법 관련돼서 이제 약속을 하는 순서가 있어서 약속했고 그 이후에도 뭐 저희 당 원내대표 간담회나 뭐 이런 걸 계속 하시고 또 저희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얘기는 합시다. 박주민은 뭐 거리의 변호사로 이태원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계속 그 유가족들하고 계속 새벽에도 뭐 밤늦게까지도 같이 잘했는데 왜 국회 가면 왜 이렇게 안 돼? 진상조사도 안 되고 특별법도 안 되고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딴 건 모르겠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저희가 진짜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는데 가족분들이 안을 아예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야삼당이 같이 하면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쓸 수 있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월호 관련돼서 될 때는 의석이 부족해가지고 별의별 수를 다 쓰고 했는데도 막 왜곡되고 막 꺾이고 부족하게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적어도. 빨리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 올해 내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봐요. 9,10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총선 국면이라서 관심이 없어지고 사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하시네. 많이 리아 씨 잘하셔. 맞아요. 선거 오면 이거 이 참사 도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근데 박주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럼 잘합니다. 집중 공략을 해야. 자, 김은지 선생님. 질문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껏 한마디 안 하셨는데 조금 이따 할게요. 저 영만 어머님 세월호 때 진실버스 그때도 있었고 그때도 진상규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태원 이런 또 대형 참사가 났어요. 아니 159명이라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진실버스가 전국을 순회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참사 났을 때 저는 밤에 그때도 되게 늦게 이제 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침에 알게 됐거든요. 아침에 한 6시인가 그때 남편이 막 깨우더니 근데 그때 가장 가슴이 철렁했던 건 큰아이가 또 서울에 큰아이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그냥 가슴에 막 철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막 전화를 했더니 애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 기억에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너무 아픈 거는 이 세월호 참사에 그런 많은 희생자를 냈고 지금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투쟁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세월호 참사가 어떤 저희는 안전에 대한 어떤 교훈이 될 만한 그런 길잡이가 될 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이후에는 좀 나아져야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12구 참사가 발생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한 거지? 이렇게 투쟁하고 정말로 이 안전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투쟁했고 또 생명 존중의 가치를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또 수많은 이런 아이들 지금의 딱 우리 아이들이 떠난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또 대부분의 희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정부의 진짜 개탄할 노릇입니다. 김은지 선생님.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고 더 안전한 사회를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다시 이태원 참사를 만났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어른들을 뭐 했나 이렇게 조금 안타깝고 죄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가족들이 계속해서 참사 이후에 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뭘 밝혀야 된다, 가족들이 거리에 아직도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좀 사회가 나아지긴 한 걸까요? 제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곳에 오면 그때도 부족하다고 했고 그래서 바꾸자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사회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거 맞냐? 그러면 저는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려요.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습니까?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하면서 곡기를 끊고 있을 때 옆에 와서 폭식투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 텐트 옆에서, 분향소 옆에서 또 2차 가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대구에서 5만이 도와줬어요.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가족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는지 사실 아무도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물어봅니다. 저는 늘 그 질문을 받아요. 네.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뭘 해야 되나요? 사회가, 나라가,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되나요? 네. 그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조금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전에 세월호 스쿨닥터로 출근할 때 늘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네. 근데 아직도 이 상태인 거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족분들이 우리 사회와 함께 가려면 누군가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렇게 같이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나아진 것도 같고요. 박주민 좀 나아졌는데 또 더 열심히 하세요. 네. 0121님께서 세월호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켜보는 내가 그랬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트라우마에 살고 있었을까요? 예진 씨. 아니 애진이요. 장애진. 애진 죄송해요. 애진이를 불렀는데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죠? 네, 다들 예진이라고 불러가지고. 애진 씨. 네. 그런데 세월호 때 친구들이 떠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태원 참사 때 또 또래 친구의 친구들이 또 떠나서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또 이러한 저희가 어쨌든 영만 어머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도 또 이러한 참사가 반복됐다는 거에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친구들은 좀 그 나이 또래 친구들은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뭐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슬프고 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든 죽음이 다 슬프다고 생각을 해서 네. 딱히 그런 거에 비해 그런 거 나이에 대해서보다는 그냥 이러한 참사가 또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네. 0178님, 세월호 이태원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은 국가를 위하고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셨고요. 0900님,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옵니다. 안산 단원고 애들이 아니라 강남의 고등학교 애들이었다면 유족들이 이렇게 억울해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애들 수학여행 도착하지 못했던 제주도에서도 추모합니다. 이태원 유족분들도 힘내세요, 얘기하십니다. 2027님, 4월 16일은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2004년 이후로는 생일이 가까워지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저도 이런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하는데 4월이 어떤 달이었어요, 리아 씨는? 저는 꽃피고 너무너무 좋은 달이었죠. 저는 추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살만한 달이다. 그리고 꽃도 피고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던 달이었는데 4월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가을에 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그때도 사실은 굉장히 기후적이나 뭐 놀러 다니기도 좋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크게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아름다운 달로만 기억하기는 어렵겠다. 오히려 우리가 추모를 하고 기억하는 그런 달로 생각을 앞으로는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진 어머니, 네. 세월호 사건 봤을 때 가슴 아프셨죠? 그런데 그때 봄하고 지금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이번 봄하고는 또 다른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좋잖아요. 네. 그럼 더 슬퍼요. 그렇죠. 그리고 흐리면 흐려서 슬프고 날씨가 좋고 꽃이 피면 더 슬프거든요. 근데 이제 구주기가 세월호 구주기 되면서 굉장히 막 날씨가 춥고 막 바람 불고 태풍도 불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바람 많이 불었어요. 네. 그리고 참사 일어났을 때 그 4월 그 진도 팽목항 너무 추웠어요. 네. 네. 추웠어요. 네. 저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더니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 점퍼 입혀주시고 그렇게 다독해 주셨어요. 영만 어머니, 네. 이미경 씨, 세월호 올 봄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난 올 봄은 어떤 봄입니까? 마음은 늘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 이 영화를 통해서 이번에 또 저희 세월호를 다시금 또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영화를 지금 이제 개봉을 해서 영화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그 슬픔보다는 정신없는 그 일상에 그 슬픔이 조금씩 가려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영화 홍보가 더 중요하구나. 아니 그래서 저희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정신없이 바쁘니까요. 네, 알았어요. 주연 배우님이니까. 이미경 배우님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대형 참사, 우리는 아직 그 자리인가. 그래도 조금씩 더디더라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은 두 참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피눈물이 나죠. 그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프죠. 되게 미안해요. 우리 나이 먹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안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사실 좀 어릴 때라 가지고 세월호 참사는 제가 TV로만 보고 그냥 넘겼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다시 그 참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 일단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람들끼리 좀 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하고 앞으로 고쳐져야 되려면 또 안 잊어버려야 고쳐지겠죠? 벌써 세월호가 9년 전이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이나 뭐 변한 게 있을까 똑같은 건데 진짜 안전이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짠하다고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애들 키우다 보면 그 생각하면 지금처럼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각하면 슬프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어야 되고 대한민국도 건강하게 국민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애진 씨?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훌륭한 애진 씨. 그래도 사람들이 기억하겠다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은 어떤 얘기 합니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단원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만나면? 세월호 얘기보다 이태원 참사 얘기합니까? 근데 요즘 잘 안 만나긴 해가지고. 잘 안 만나요? 네. 뭐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 이렇게 성인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랑 이태원 참사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때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너무 그때 다들 막 영화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때 이게 우리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은지 선생님, 애진 씨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들으신다고요? 아니 애진 씨 보니까. 그럼요. 네. 저는 오히려 늘 뭐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요?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다른 상처 입은 아이들 많잖아요. 학대당한 친구들도 있고 다른 참사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처럼 세상을 살아낼 수 있구나 하는 거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한텐 그게 너무 중요한 희망이에요. 그 얘기를 이태원 참사 그 생존자들 그리고 희생자 주변 분들한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줬으면 다른 피해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희망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애진 씨. 그죠? 그렇죠. 난 좋네. 애진 씨 보니까 희망이 좀 보여. 자,
우리 리아 씨한테 노래 한 곡 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네.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네. 이번 이태원 참사 추모 원정 앨범 있는 노래 중에 네. 그 두 곡 중에 한 곡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부족한 제 생각이지만 네. 아마 억울하게 이렇게 참혹하게 굉장히 그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 아마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그럼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가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네. 엄마 아빠에게 듣습니까? 네. 네. 우리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리아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여 눈물을 거둬요. 나 그대 곁에 있어요. 수많았던 기억들 속에 언제나 숨을 쉬고 있을게. 그래도 내가 보고 싶을 땐 날 위해 노래해줘요. 아빠 어깨는 너무 따뜻해. 항상 고마웠어요. 엄마 손길도 잔소리도 잊지 않을게요.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언젠가 만날 그날은 눈물 대신 날 안아주길.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을 때 이 말을 기억해줘요. 밥 잘 먹어요. 다시 웃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리아 씨의 이태원 참사 추모 앨범 안에 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4936님께서 가사에서 울지 말라고 했는데 노래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얘기하셨고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얘기했는데, 아니 리아 씨는 노래를 부르라니까 어머님들을 이렇게 울려가지고 스튜디오를 이거 어쩌려고 그래. 저도 아직도 이 노래 부를 때면은 중간중간 자꾸 감정이 흔들려요. 가수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대의 삶의 행복이 사랑이 온통 가득하길, 언젠가 만날 그날엔 눈물 대신 나를 안아주길. 어떻게 추모 앨범을 낼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자원봉사 할 때에는 그때는 이제 유가족이 이제 추모제도 하셔야 되고 또 분향소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모금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많이 모금이 되지 않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올드한 가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서 좀 판매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리아가 올드한 가수인가요? 자, 아니 현진 어머니는 왜 이렇게 우세요? 제가 눈물 뚝 떨어질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오세훈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서 변상금 2,900만 원 부과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게 그 분향소가 무단으로 설치를 해서 아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또 억장이 무너져.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자, 박주민 의원, 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돈 그 변상금 내야 됩니까? 서울시 정확한 입장을 모르겠어요. 일단 2,900만 원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그걸 네, 진짜 네. 강제로 징수하려고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 안 하겠죠, 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아니 거기가 무슨 뭐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면서 계속 네. 저희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네. 비워달라고. 네. 현진 어머니, 현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저는 우리 현진이를 되게 힘들게 가졌어요. 결혼해서 6년 만에 얻은 아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가족들 사랑을 듬뿍 받고 그런 자란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되게 좀 똘똘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지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거를 터득해서 굉장히 뭐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현진이가 가기 전까지 책을 손바닥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현진이는 이제 꿈이 작가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브런치라는 발췌 있잖아요. 거기다 글을 127편인가 쓰고 또 책도 2권 정도 냈어요. 진짜 이미 작가셨네. 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뭐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고 이제 우리 그 막내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도대체 브런치라는 발췌가 어떤 건가 하고 그랬더니 뭐 그런 이제 인터넷 그런 작가 활동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네, 올리고 계속 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날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이제 괴산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9시 20분 9시 한 아침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양쪽에서 이제 애들이 자다가 아침에 뛰어나왔어요. 내가 이제 거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엄마 지진 난 것 같다고, 자기 침대랑 스탠드가 흔들렸다고. 그게 마지막이 된 거예요. 우리 현진이랑 대화가.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언어도 거의 한 5개 국어 정도를 해요. 현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지 동생하고 그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간다고 불어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느 쪽으로 좀 능통하거든요. 네. 네. 영만 어머님, 이미경 씨. 네. 영만이 꿈은 뭐였어요? 영만이 꿈은 그때 되는 애들이 꿈이 많긴 한데 저희 영만이는 뭐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갈 때의 꿈은 그러니까 우주과학자 이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나중에 아이 떠나고 나서 아이 수첩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우주를 연구하고 싶다 그런 게 수첩에다 써 있고 뭘 네. 이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쭉 써놓은 것 중에 네. 거기에 그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프로 중에 그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하는 뭐 다큐 같은 게 있었었거든요. 네. 그 우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나오는 굉장히 여러 오랫동안 했던 다큐가 있는데 그걸 너무 코스모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엄청 즐겨보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떠나고 났는데 고등학생이 훌륭하네. 거기다가 그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우주를 연구하고 싶다라는 거를 수첩에서 제가 봤어요. 아이고, 네. 10대에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 이렇게 20대 글을 그렇게 쓰고 외국어도 공부하고. 2835님, 우리 부모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이걸 참 어찌해야 될지. 김은지 선생님, 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벌써 9회가 됐는데도 세월호 생각하면 울컥울컥 눈물이 납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아마 이제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영만이 이야기, 현진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영만이를 생각하고 현진이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방에서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사회도 치유하고 두 분도 치유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감정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가족들한테 주는 거 그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네.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거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막말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박주민한테 따지겠는데 그 얘기는 하겠는데 다 사람이면 또 마음이 있으면 다 부모님들 그리고 이렇게 생존자들 도닥이면서 우리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1205님, 저는 배달 일합니다. 도로에서 울면서 가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얘기하는데요. 애진 씨? 네, 애진 씨한테 많이 묻고 싶어요. 그런데 두 번의 참사,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그 애진 씨 세대를 막 재난 세대 이렇게 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 세대 때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라. 네. 이건 그런 얘기는 꼭 듣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근데 듣고 싶지 않기는 한데 또 이게 다 일어난 일이어서 괜찮아요? 네, 딱히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네. 어떤 얘기를 듣고 좀 상처받았다 그런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처? 네, 저는 그냥 뭐 세월호 참사 그 생존 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동정어린 눈빛으로 보거나 또 뭐 사실 댓글들에서도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뭐냐 뭐 눈물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말에서. 네. 아이고. 8805님 가까이 계셨다면 다들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눈물파리가 아니라 더 못된 말도 많이 했잖아요. 세월호 때도. 세월호 때 정치권에서도 뭘 지금 담을 수 없는 말도 했잖아. 근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한테도 그래요. 2차 피해, 명백한 2차 피해 테러인데요. 이거 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정치권에 막말하는 사람들 이거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박주민 의원님. 곤란한 질문은 박주민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법안을 그래서 발의가 되긴 됐어요. 이번에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 때 뭐 좀 잘못된 발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지하거나 또는 댓글이 그럴 경우에 좀
빨리 그런 댓글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발의됐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 이제 주시니까 저도 지난번에 이제 기억 여행도 보고 그래서 다시 떠오르는데 보상금 바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세월호 가족분이 들으셨거든요. 어떤 부모가 돈하고 자식하고 바꾸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 가장 안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정부가 아마 어머님이 기억나실 텐데 오전에 한번 보도자를 내고 수정해서 오후에 보도자를 또 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가 보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거를 오전에 냈다가 언론이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금액을 막 보험금 개인이 들어서 받게 된 보험금 이런 거까지 다 넣어가지고 보도자를 다시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막 쓰는 거죠.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때 삭발을 하셨거든요. 내가 우리가 돈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보도자료를 막 틀린 내용이잖아요. 개인이 보험을 들어서 받은 거를 왜 정부 보상금에 넣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한테 항의도 하고 정부한테도 항의하면서 막 삭발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악질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세월호 때 그때 봤잖아요. 그때 복식투쟁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옆에 유튜버들 그리고 보수 집회에서 막 막말하고 2차 가해하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맞아요. 신자유연대요. 네. 막 싸웠어요. 거기 가서요. 그러셨어요? 녹사평에서 엄청 싸웠어요. 저요. 네. 실신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려갔죠 병원에. 네. 아니 저런 그 소식을 접하고 그 내용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김은지 선생님 어떻게 좀 그 트라우마를 조금 어떻게 다독일 수라도 없을까요? 왜 안 잡아가죠? 그거는 박주민 의원님께 여쭤보셔야 되고요. 제가 직접 잡아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도 잡아라도 좀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9년이에요. 9년 동안 저는 해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댓글, 잘못된 보도,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그걸로 재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것들, 이분들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원래 연결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네, 연결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재난 피해자들을 방 안으로 몰아넣어요. 그런 행태들이. 왜? 내가 나가면 저 사람도 속으로는 나에 대해서 저 보상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 모임에 가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뒤에서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오늘처럼 이렇게 슬프고 눈물 나는데 몇몇 사람들은 뒤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나만 아무도 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연결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연결을 할 용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폭력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그만해라. 이제 잊어라. 가만히 있어라. 또 뭘 바라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해주고 싶어요? 애진 씨. 슬픔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는데 내가 아프다는데 왜 당신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더 상처받아요. 그렇죠. 네. 저는 당신네 자식들이 그렇게 돼봐라. 어디서 그렇게 감히 나한테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럼요.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당신네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악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다 겪었는데 저도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정말 집 밖에 나가기 싫은 게 내가 이런 참사를 겪었는데 나만 겪은 것 같은 거야. 주변의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불행을 겪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밖에 모르는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분향소에서 실제로 자원봉사 할 때 한 어머님이 그런 공격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분향소에 걸려 있는 그 영정 사진을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사진 갖다 놓고 니네들 파리하는 거지, 돈 네, 받으려고 맞아요. 하는 거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어떤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텐트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은지 선생님하고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의료심리지원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새겼었던 거고요. 그때서부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상진 씨라는 그 신자유연대 분이 애저녁에 거기 집회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경찰들이 지키고는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거기 분향소를 설치를 하니까 사실은 유가족들 위주로 해서 관혼상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분들을 방지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 집회 신고를 해놨으니까 저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핑계를 대고 박주민 경찰이 이건 잘못됐잖아요. 진짜 그래서 잘못됐어요. 네, 제가 본 거는 그래요. 경찰청에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이상 찾아갔었고 그 적절히 또 신속하게 제지를 하라. 왜냐하면은 경찰은 이제 범죄를 예방하거나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제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적인 발언한다거나 이런 거 다 사실 범죄에 범죄죠. 테러예요. 인격 살인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경찰이 처음에는 와서 가족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그 다 가족분들 쪽으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치 같이. 그래서 제가 적어도 반이라도 좀 돌려서 반은 저 신자유주의 연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바뀌기도 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그 험담하고 이런 것도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뭔가 희생자는 희생자다워야 된다는 얘기들 또 많이 하는 경우도 희생자다움은 또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좀 밝은 모습을 보이거나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매일 슬퍼하지 말라고요. 김은지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재난 피해자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재난 경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난은요, 우리가 경험을 한 거지 재난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재난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만의 온전한 삶인 거예요. 의원님 삶이 있는 것처럼 제 삶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들의 삶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재난 피해자에 자꾸 가둬놓고 평가하고 라벨을 붙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죄송해요. 우리 사회는 먼저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네. 역지사지, 존중. 특히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 역지사지는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노력해 보아요. 먼저 사람이 돼야죠. 인간이 돼야죠. 0419님 눈물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자식을 가진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홍소피아님 지금 광주에는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립니다. 아몬드 나무님께서는 산책하면서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많은 위로 보냅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의 위로가 답지하고 있습니다. 경비시 근무 중인데요. 눈물 콧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더 힘내셔야 합니다. 5378님께서 얘기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좀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사회적으로 저희도 이런 참사 처음에 겪었을 때 피해자다움 어떤 그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듯이 하는 것에서 저희가 그거를 못 견디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늘 슬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유가족이라고 매일 슬퍼야 되고 매일 울어야 되고 뭐 밥도 안 먹고 웃지도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충분히 슬퍼할 수도 네. 충분히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뺏겨서 뺏기고 나와서 이렇게 거리에서 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크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되고 뭘 당연한 걸 해달라고 저희가 정치권에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 저 같은 경우는 깨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물론 있었지만 뭐 그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슬픔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려고 그러면 진상규명 우리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가슴에 묻을 거 아니냐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용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진실은 하나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정치적인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좀 얘기를 하는 게 뭐 생명안전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진상규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이 없이 사회적 참사가 딱 발생하면 네. 바로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참사 피해자분들이 막 거리에 나서실 필요도 없고 정치적 쟁점이 될 필요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도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법 아니야 이거는? 이런 공포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하여튼 뭐 좀 마음을 좀 더 각오를 다져가지고 남은 1년 내에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그 법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필요하지요. 이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데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무턱대고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도 또 박주민 의원 잘 안 도와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와서 마음을 모아서 이 참사에서 우리는 좀 배우고 좀 나아져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세월호 10주년을 맞아서 또 이태원의 첫 번째 봄을 맞아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나라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공감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들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먼저 영만 어머니 이미경 씨, 우리 주연 배우. 세월호 참사가 지금 9년이나 지금 됐는데요. 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겹다고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분들 좀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희생된 거 왜 그 아이들이 희생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과 존중의 가치를 저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그런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지겹다고 얘기하고 놓치고 간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아무리 주연 배우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하라고? 자 이태원에서 우리 현진이를 잃었습니다. 현진 어머니 이옥수 씨.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없지요. 내가 대신 그래서 갔으면 그런 반드시 생각하죠. 책임자 처벌하고 진상규명 반드시 하고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랬어요. 분향소 가면 누가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키우겠냐. 키울만하고 키워서 꽃 피울만 하면 저렇게 애들을 죽이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현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입관식 할 때 너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 반드시 엄마가 이 억울함 풀어주겠다고. 이걸 못 풀면 엄마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서라도 네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그리고 현진아 맞다리라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잔소리만 했거든요. 늦게 들은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우리 현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천국에서 꼭 만나자 꼭 하고 싶습니다. 리아 씨도 한마디. 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왜 자꾸 정부하고 언론에서는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이념적인 프레임을 씌우는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재난들을 대비해서 국가적인 그런 참사기구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떠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진 씨 세월호에서 세월호 학생이었던 애진 씨. 어쨌든 그 피해자가 그 진상을 밝히지 않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만큼 다른 재난이라든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여러 참사를 기억할 거니까 여러분들 모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진우 라이브도 잊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있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박주민 변호사, 김윤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58